4강 전략, 네, 기사 같이 볼까요? 안철수, 나경원의 동시다발 한동훈 때리기, 4강 전략,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살짝 소개를 해드렸어요.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사이에 뭐 투닥투닥 왔다 갔다 뭔가 상당히 날선 얘기들이 오갔다라는 거죠. 한동훈 후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죠. 보겠습니다. 이 처음에 요 캡처본을 좀 같이 올리면서 네. 나경원 후보가 다른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요 캡처를 올리면서 요 위에 이 캡처를 올렸어요. 뭐냐. 2012년 대선 후보 이 토론회 때 당시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통진당 이정희 후보의 모습을 같이 올렸다. 그래서 기득권 연명 말고 우리 국민 승리합시다. 통진당 닮지 말아야죠.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경원 후보도 받아쳤죠. 나경원 후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한 국민 승리 이거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세력이 바라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지 우려되는데요. 라고 받아치면서 분위기가 살짝 좀 험악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김종혁 위원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어제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 그제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사실 한동훈 후보가 이 다른 후보들한테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세게 반발을 했다. 유독 이번에 세게 비판하면서 반발한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글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나경원 후보가 너무 예의에 어긋난 짓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했다. 네, 예를 들면 같은 후보잖아요. 우리 모두가 같은 후보로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같은 당에 있는 후보를 내가 그 사람은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논리적 합리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과거에 이정희 씨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후보한테 당신 떨어뜨리려고 내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본질상 뭐가 다릅니까? 더구나 나경원 대표 지금 후보의 캠프는 거의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모두가 다 아주 극히 친윤이라는 핵심 친윤이라는 분들이 다 그 캠프를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만큼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거기다가 대신 투사하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뭐 논리적으로 전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정치 금도사항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냥 비판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그분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지금 주장하시는 게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 승리가 통진당 후신 진보당이 바라는 상황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우리 당의 후보가 국민 승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왜 통진당 어떻게 보면 그 해산된 정당이잖아요. 네. 종북 내지는 반국가 세력으로 해산된 정당이 바라는 그런 상황과 뭐가 관계가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분의 주장대로 하자면 한동훈이 주장하는 것은 그 통진당이 주장하는 거와 비슷해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을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유독 굉장히 세게 반발을 하면서 비판한 이유는 나경원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도 좀 더 과하게 좀 선을 넘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안 받아칠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짝 이 주고받는 말 사이에 이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됐던 두 사람 어제 만났습니다. 사진 같이 볼까요? 네, 이거죠.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가는 한동훈 후보와 그 뒤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러 온 이 나경원 후보가 사실상 마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초 동안 이 짧은 악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4초 악수 이게 사실 참 묘해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거 약간 좀 객관적으로 한동훈, 나경원 어디에 더 속하는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진이 별로 어색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김문수 의원 손잡고 갈 때는 네.
좀 이상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같이. 근데 오히려 둘이 모습을 보니까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나경원 의원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나온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때리기 위해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 키우려고 좀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좀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한동훈 전 대표밖에 안 남았잖아요. 오세훈 후보도 그만두고 또 나머지 유승민 후보도 그만두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밋밋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사람이야.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야.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그나마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1위 후보 만들려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혁 최고위원님.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네. 나경원 후보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길거리에서 뭐 열심히 연설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만두자마자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원래대로 하자면 나경원 대표는 대선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대선 불가 운동을 벌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다음 그 벌이는 무도한 선거다. 그러니 우리는 선거를 보이콧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그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합리성은 있을 거예요. 왜 본인이 계속 그렇게 주장해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선 탄핵이 되자마자 본인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나경원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으면서 지금 와서 대선 나오는 것도 무슨 얘기냐라는 뭐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다르게 강력하게 네.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강도로 주장을 하셨다면 그 대선 반대 운동을 펼치시는 게 그게 정상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든다는 거죠. 네.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아니다. 오히려 나경원 후보가 지금 한동훈 후보 돕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약간 그런 취지로 지금 보이는데 근데 지금 사실 한동훈 후보를 때리는 사람이 나경원 후보만 있는 건 아니죠. 누가 또 있냐? 안철수 후보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한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검사 출신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쉬운 상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목조목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고 검사 출신이고 총선 참패의 상징이고 정치적 자질 없고 뭐 본선 경쟁력도 부족하고 등등등 점점점이 더 있죠. 굉장히 긴 장문의 글을 올렸다라는 건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이승훈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가장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은 맞긴 맞습니까? 선물이죠. 한동훈 대표가 나와도.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더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해야 될 말을 본인이 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불리하죠. 본인 스스로도 책에서 검사를 뺐잖아요. 네. 그만큼 국민에 대한 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 자질 부분도 검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좀 정치라든가 경제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래도 하나 평가해 주자면 계엄을 반대했다. 그래도 지금 후보 중에서는 가장 정상적인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한동훈 후보 선물인데 안철수 후보는 또 더 큰 선물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글에 사실 요지는 이재명 후보한테 대한 게 아닌 거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조목조목 왜 안 되는지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사실 아까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한동훈 후보가 좀 뼈아플 수 있겠다. 검사 출신 한동훈이라는 점. 앞선 윤석열 전 대통령 후에 다시 검사 출신이다. 뭐 이런 부분들. 이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이재명 대표하고 맞서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하신 분이잖아요. 검사 사칭한 사람과 검사가 맞서 싸우는데 뭐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검사까지 사칭했겠냐 그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웠을 때 이재명 대표보다 더 젊은 후보, 유일한 후보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보다 그
뭐 이건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 능력 면에서 능력 있는 후보 그리고 흠결 없는 후보 어떤 법적 한계라든가 문제점도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후보 중에서 뭐 죄송한 나이 갖고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70대 후보들과 이재명 후보가 맞서 붙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검사 출신이라는 게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렇게 약점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짧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뭐 공직선거법에서 무죄가 나왔죠. 위증교사도 무죄가 나왔죠.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만한 법리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김종혁 선배님도 잘 알겠지만 검사 사칭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고 하셨고 또 분당 파크뷰 비리와 관련해서 비리를 확인하기 위한 그 작업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는 검사가 정권을 잡는 것은 굉장히 불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이 전직 검사를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이 검사 출신 글쎄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그렇게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꿀리지 않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무죄 났는데 약간 이렇게 또 받아치셨어요. 네, 사실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6월 3일까지도 사실 계속 될 수 있는 사안인 부분인 거겠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 경선 내부가 지금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 다 지금 뭐 한동훈 후보도 받아치고요. 지금 오며 가며 하는 말들이 다 지금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 거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4등 싸움이 더 치열한 국힘 경선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4등 싸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 경선 일정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4월 16일 이 1차 경선 진출자 발표, 요건 이제 서류 심사예요. 서류 심사만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이 최종 후보 사인을 압축을, 이 국민 여론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후보 4명을 압축을 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4명, 네, 요게 바로 처음에 뽑히는 4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4명을 토대로 4명에 대해서 다시 당원 50, 국민 50 이렇게 해서 다시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이렇게 때 과반이 있으면 바로 그냥 후보가 되는 거고요. 과반이 없으면 결선 투표로 간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요지는 이거예요. 후보 사인 압축을 하는데 지금 4명 안에 드느냐 마느냐부터가 상당히 좀 치열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여기서 볼 부분이 김종혁 최고위원님. 사인에 들기 위해서 그럼 왜 한동훈 후보를 때리냐. 1번 한동훈 후보가 만만해서 2번 한동훈 후보가 위협적이어서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좀 위협적인 건 뭐 분명한 거죠. 위협적이어서 그런 거다. 예, 아니 그 당연히 그렇죠.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두려워하잖아요. 특히 친윤 쪽에서는 뭐 표현 너무 과할까봐 안 하겠습니다만. 네, 상당히 감사합니다. 걱정하시죠. 그러니까 네. 그 한동훈 후보가 이래도 저래도 그래서 한독수론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뭐 룰을 결선 투표제를 갑자기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든 잘못하면 한동훈이 1등 될 것 같은데 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단계로 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독수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과거에 대표 경선할 때와 비슷하게 말이죠. 한 사람을 놓고 여러 명이 나서서 그리고 그 배후에는 또 뭐 다른 뭐 세력이 있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벌어지는 모든 사태는 결국 그 원인은 한동훈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을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한동훈 후보가 위협적이니까 지금 자꾸 한동훈만 때리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한 표현이 나올까 봐 좀 자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아침에 매일경제 MBN은 항상 품격 있는 방송을 지향을 합니다. 네.